네, 김백도입니다. 오늘도 빈예서양에 관한 핫한 소식, 중요한 내용들 뉴스로 정리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리 씨, 미스트롯3 빈예서양 맘마미아 작곡가로 데뷔.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죠. 맘마미아를 함께 작업했던 모습 방송을 다 보셨으니까 그에 관한 기사인데요. 장혜리 씨가 트로트 가수로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걸스데이라는 걸그룹 여러분들 아시죠? 그 걸스데이의 초기 멤버로 한 2개월 동안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 멤버로 활동하기 전에 걸그룹 연습생으로도 또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장혜리 씨 같은 경우에 걸그룹 문화도 섭렵을 하고 또 트로트 가수로도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이번엔 작곡가로서 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 맘마미아를 통해서 빈예서양과 인연을 맺어서 좋은 가요계 선후배 언니 동생 사이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또 인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 작업을 하면서 빈예서양 보컬 디렉팅, 보컬 이제 코치 정도의 역할이죠. 어떻게 녹음할 때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그런 디렉팅 역할까지 해주면서 프로듀서로서의 재능도 인정받았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쭉 가길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다 소중한 거죠. 예.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다른 자료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예서양 측 미스트롯3 전국 투어 불참 아동 가수에게 가혹하다. 그래서 이 빈예서양 측의 공식 입장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빈예서양 가족들 그리고 자문 변호사 이렇게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공식 입장문이 이제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 이건 뭐 이미 알고 계시죠. 아동인 빈예서양에게는 이게 너무 가혹한 일정이고 환경이다. 보호자가 방송에 동행하지 않는 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기회의 제공과 균등한 조건이 보장된다 판단할 수 없으며, 빈예서양이 리허설을 할 때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 텅 빈 아무도 없는 그 누구 한 명 케어해주지 않는 대기실에서 홀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아빠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빈예서양인데 어떻게 보호자 동행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 이 미스트롯3는 이런 점도 좀 많이 의아스러운데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방송에서 다루어진 여러 논란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뭘까요? 빈예서양 무대의 점수가,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뭔가 좀 공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뭔가 이 미스트롯3가 진행되면서 빈예서양을 메인이 아니라 자꾸 이 사이드 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환경과 상황이 있었다. 그것을 가족분들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논란으로부터, 편견으로부터 빈예서양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예. 이미 상위권 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분량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들러리성 출연, 이거 제가 썼던 단어인데 그대로 쓰고 계시네요. 들러리성 출연과 대국민 인기를 고려한 매표용 출연, 뭡니까? 빈예서양이 인기가 있으니까 전국 투어 콘서트의 흥행을 위해서 빈예서양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티켓을 더 팔기 위해서, 그런 지적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팬들과 자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그동안 경연 과정 중 방송에서 다루어진 여러 모습에 가족과 팬들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팬분들도 미스트롯3 제작진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다루어진 여러 모습에, 팬들은 물론이고 가족분들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연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소속사 없이 고군분투하는 어린 아동에게 대한 다양한 팬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2024년 3월 3일 빈예서양의 보호자,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 가족일동, 그리고 빈예서양 공식 팬카페 아동인권 및 미디어 담당자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 변호사님, 이렇게 상의해서 이런 공식 입장문이 발표가 됐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빈예서 양의 가족들, 할머니와 아버지께서도 공연 과정 속에서의 그 뭔가 불합리함, 예, 그렇죠? 그리고 빈예서 양이 제대로 이 케어받지 못한 어린 아동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분명 있으시다는 게 이 공식 입장문 전문에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A형 독감이었다고 하죠. 예. A형 독감과 그로 인한 몸살,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 세트장 온도가 그렇게 뭐 낮은 온도는 아닐지 몰라도 감기, 독감과 몸살에 걸린 사람은 그냥 무조건 으실으실 추운 거예요. 그럼 이제 맘마미아 준결승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계속 기침을 하는데 스태프들 어떻습니까? 무전기 대고 말하고 자기 일하기 바빠요. 누구도 하나 빈예서 양에게 괜찮아? 몸 상태 좀 어때? 물어보는 스텝이 없습니다. 물어보는 스텝이 없어요. 자, 대기실로 돌아가는데도 뭐 스텝들 이렇게 의자에 지나가는 스텝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예서야 괜찮아? 목 컨디션 어때? 약은 먹었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안 갖습니다. 자기 일하기 바쁘고 쉬기 바쁘고, 다른 대기자들도 그렇죠. 노래 연습하기 바쁘고. 빈예서 양 혼자 홀로 이 휑한 대기실, 딱딱한 의자. 예. 자, 독감하고 몸살이 걸렸으면 뭐 전기난로, 안전한 전기난로라도 한 대 갖다 주고 가습기라도 갖다 놓고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보호자도 같이 동행하지 못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방송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입장문 전문을 보면 아버지나 할머니는 당연히 동행하시고 싶었겠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가 속사정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동행을 못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너무 정말 외롭고 힘드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울먹이는 빈예서 양. 예. 하다 못해요. 이렇게 기침하면서 내려오면 스태프들이 옆에 두툼한 점퍼라든가 담요를 갖고 있다가 바로 덮어줘서 체온을 유지하게끔. 이 무대 의상이라는 게 얼마나 얇습니까? 안에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얇거든요. 이거 여름, 완전히 한여름에 입는 옷보다도 얇을 수 있어요. 근데 독감하고 몸살이 걸린 빈예서 양이 이렇게 이런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무대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담요라든가 점퍼 같은 거 덮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기실에는 난로나 가습기 한 대 없고.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 가족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배려가 안 돼 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이게 2월 14일, 올해 2월 14일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걸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거 거의 법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어서 방송국이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다음 달 14일 날, 그러니까 이게 2월 달 기사니까 3월 14일 날, 며칠 안 남았네요. 3월 14일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개정된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가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더 강력하게 이전보다 개정이 됐어요. 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2월 14일 날 배포가 됐고 3월 14일 날,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는 방송국이 안 지키면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제 아동 청소년이 몇 시까지 방송 녹화나 생방송에 출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요게 사실은 굉장히 방송국에 부담이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 부분 읽어드리고 개정된 가이드라인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22조 1항 2항 요게 중요한데,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생방송이나 녹화 방송에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성인 연기자보다 이 방송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폭이 적은 거예요. 이게 일단 아동 청소년들을 출연시키는 방송사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가장 큰 부담 22조 2항이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아침 6시 이후부터, 쉽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으면 복잡하니까. 아침 6시 이후부터 밤 10시 전까지만 녹화든 생방송이든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정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예외적으로 다음날 학교가 수업이 없는 경우에 가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사전 녹화나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평일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다음날 있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송국으로선 아동 청소년을 출연시킨다는 게 이렇게 방송국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한 제약과 심리적인 부담이 따르는데, 거기에 더해서 3월 14일부터 며칠 뒤에 이 아동 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을 강화하는 이 가이드라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이 더 강력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느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작진이 아동 청소년이 촬영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만 명기가 돼 있습니다. 휴식시간, 수면시간 보장해 줘야 된다. 근데 개정된 것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은 물론이고 별도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성인 연기자보다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공간에 대한 지침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개정됐느냐? 기존하는 제작진은 아동 청소년 보호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을 출연시켜가지고 아동 청소년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케어해주고 도와주는데 방송사의 그 상황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담당 부서장 그리고 간부 직원에게 이사랄지 부사장이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상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더 강력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송사의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더 강력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뭐냐?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제작진은 정기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이 시행 안 되면 이것도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며칠 뒤부터는 더 방송사가 만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감이 걸려있는 빈예서양, 아버지한테 제작진들 연락했습니까? 그리고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또 성인과 똑같은 스케줄로 방송 진행하지 않고 뭔가 쉴 수 있는 공간, 시간 충분히 마련하고, 이게 어디서 여기 편하게 누워있을 만한 데라도 있어요? 담요 있습니까? 점퍼 있습니까? 난로 있습니까? 가습기 있습니까? 지나가도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스텝도 없고, 자기들 볼일 보기 바쁘고, 다른 출연자들도 당연히 그렇죠. 사실 저는 출연자들까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지금 경연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스태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동 청소년 빈 예서양 하나뿐이었잖아요. 이 한 친구도 제대로 신경 못 쓰고 덩그라니 아무것도 없어요. 간식거리도 없고 마실 물 뜨뜻한 차도 없고. 3월 14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더 강력하게 개정이 되니까, 만약에 빈 예서양이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또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죠.
미스트롯 3에 그러면 계속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방송에 빈예성이 나와야 되는데 평일날에는 밤 10시 전까지 집에 돌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휴일이더라도 아빠 동의를 얻어서 자정까지 밖에는 촬영을 못하고 방송 그 촬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방송 촬영을 하다 보면은 뭐 자정 12시 넘어가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빈 예서양 보내고 나면 그 타이밍 그 씬은 어떻게든지 따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 제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미스트롯 3에서 빈 예서양을 뭐 일부러 탈락시켰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는 큰일 나요. 딱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3월 14일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 방송통신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이 더 강력하게 개정이 되고 미스트롯 3 스핀오프 프로그램 TV조선에서 방송할 때 빈 예서양이 계속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최종 결승 진출 탑 7에 속해서 그게 TV조선에게 전혀 부담이 안 가는 상황이라고 제작진은 생각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작진의 제가 일부러 뭐 어떻게 했다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제작진의 속 시원한 설명과 공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필이면 3월 14일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칠 뒤인 3월 14일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이 더 강력하게 개정되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정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령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방송사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을 터부시하는 상황으로 나타나서는 당연히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 쓰기 힘들다 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상황으로 이게 이렇게 왜곡돼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빈 예서양의 아버지와 할머님의 그런 입장들 우리 팬들은 끝까지 지지를 해주셔야 빈 예서양과 또 아버지 할머니께서 앞으로 빈 예서양의 그 미래를 위해서 같이 그런 어려움 또 이런 어떤 혼란한 부분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팬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지를 해주시기를 유튜버 입장에서 좀 부탁을 제가 대신 드린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